아, 대통령 후보자 포스터지라고 그래, 대자보라고 그래. 어쨌든 이게 이제 붙였네. 근데 이들은 왜 다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있는 거야? 아, 윤석열이 기호 2번, 이름이 상대적으로 이재명은 기호 1번, 엄청나게 좀 이렇게 딱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좀 윤석열이가 작아 보이게 해놨죠. 이 포스터는 본인들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니까 뭐 포스터에서도 뭐 어떤 경쟁력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윤석열의 포스터가 좀 애소해 보이네요. 에, 심상정이 안철수, 개인적으로 안철수 좋아하는데 에, 길을 못 펴고 있어요.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안철수 정도면은 그 의학 박사에다가 유학도 있고 뭐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러겠죠. 그 애교에 있어서는 안철수가 잘할 것 같아요. 안철수 포기하지 않는다. 좋아. 오준호가 누구야? 상당히 젊네. 네, 허경영이 포스터가 여러 하네. 어, 어, 1억 원 지급, 150만 원 평생 지급.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놈들이 다 가지가 오해 죽게 생겼네. 에, 돈 걱정 없는 세상. 어떻게 음, 뭐 사회주의 바꾸고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얘기인가? 노동당 좀 의문스럽네요. 음, 오근호 오근호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김동연 어,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겠네. 김경재는 뭐 자주 좀 나왔던 거 같고 조은진도 그렇고 들어본 이름이고 여성. 근데 이쪽 뒤에 있는 사람들이 꽤 이제 출마하면은 뭐 그 등록비가 막 1억 원인가 얼마가 그런가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목적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도 자기들이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출마자들이 그 선거 감시원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 그런 취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뭐 1번에서 6번까지 해서 뭐 이 정도에서 뭐 나오겠죠. 뭐 항상 뭐 뒤쪽 번호에서는 대통령이 선출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1, 2번에서 거의 됐는데 악마의 웃음인가 이재명이 이거 기호 1번 달고 대통령 못 온다면은 자살해야지. 어쨌든 올해 선거는 좀 다른 어떤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그 조상들은 옛날부터 공짜를 싫어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해 없이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1억,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출산장려금 뭐 3천만 원. 이제 오근호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말하고 있네요. 어,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뭐 그것은 차후에 이제 밝혀질 것이고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그 의문스러운 점에서 제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검을 하고 그걸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발 저린다는 얘기죠.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이번 선거가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버크맨 정수차입니다. 구독자가 이제 200만이 이제 허경영 지지자 쪽에서 200명이 구독을 눌러주는 기념으로 또 하나 이제 허경영에 대한 립서비스입니다. 물론 뭐 나는 정치에 대한 문외한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서 작은 관심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이제 허경영 씨가 그 본인을 신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신인. 예. 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신의 몸뚱이다. 신이면서 신의 부분이면서 또 신이다 그 자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또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 수준이 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잠재적인 능력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그냥 보통의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안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러듯이 신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신의 정신을 이제 일깨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행제하듯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영어로는 뭐 인도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누구야 이충구 박사가 하는 그 책에 나오잖아요. 인도폴 행제. 그렇게 이제 행제하듯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가끔가다 행제하듯이 얻어지는 게 이제 무당들의 어떤 그 영통인데 그들은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그런 영통은 굉장히 그 위험한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만큼의 깊은 공부가 돼 있어야 큰 득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신인에 가깝다고 하는 인간들은 보통 나는 이 어떤 뭐 절간에서 돌을 닦는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의 어떤 그 과학자들이 거의 신인에 되게 가장 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인슈타인 대표적인 잘 알고 있는 에인슈타인, 뉴턴, 뭐 폰 노이만 또 수학자 뭐 오일러랄지 뭐 오일러는 무슨 뭐 미적분을 만들었나 어쨌나 오일러 라마누잔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포렌카의 추측 같은 거 포렌카의 추측을 증명하신 그 그레고르 페론만 그 러시아의 수학자 그런 위대한 수학자나 위대한 과학자들이 거의 그 신인에 가까운 신의 어떤 그 근처에 도달한 수준 인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폰 노이만은 우리가 현대 컴퓨터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분들도 그 주역 사상을 공부하고 연가 1이라는 그런 그 이진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들도 이제 독창적으로 자신들이 머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어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문명의 흔적을 쫓아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공부와 합해져서 그렇게 이제 그게 그런 이념들이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현대 이제 컴퓨터 문명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릴 테고 그야말로 이제 그 가장 최적화된 어떤 문명 사회로 이제 이렇게 도약하기 위한 어떤 지금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고대 문명 속에서 우리는 그 문명이 일어섰다가 지고 일어섰다가 지고 그런 그 초기화되고 다시 리셋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신, 불교적 신, 모든 신, 지구의 상에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그 존재로부터 공통의 신으로 그 종교로부터 하나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은 다 그 형제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형제의 의의를 망각하고 서로가 이제 그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대립이 생기고 그런 거죠. 알고 보면 형제인데 그렇게 이제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탈종교화 시대도 문명의 발전과 같이 이제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인간이 똑똑해짐으로써 탈종교화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을 배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신의 정체를. 무수한 거짓이 신을 뭐 빌미로 해서 무수한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세를 이루고 뭉치고 자연계에서 이렇게 영장류로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은 이제는 그 종교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 빛의 인간으로서 이제 성격을 이루어지는 5차원 인간으로서의 이제 성격이 이제 영적 성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윤회의 고리가 풀려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목줄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윤회를 거듭해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더 큰 그 도약의 단계에서 어떤 그 보통의 인간과의 어떤 내별적 경계를 이루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을 믿는 것은 좋지만은 신을 믿음으로써 본인이 신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우리 그 지금의 종교는 그냥 무조건적 봉적, 자신들이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추종자로서의 어떤 노예로서, 그런 가치만을 부여했을 뿐이지, 그 추종자들이, 신인으로서 성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주지 않는단 말이야. 이제 거짓으로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종교는 큰 제약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고 가장 누가 성철이가 그랬다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갈 거냐 그런 말을 했다고 뭐 불교를 비하하고 그러는데 그 깊은 뜻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목자들 목회자들 너희들이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야. 종교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야. 그만큼 너희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을 말하면은 너희의 존립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거짓으로 계속 공포를 심어주고 어떻게 그 천당 티켓이라는 그런 것을 팔고 과거에 그 그리스도교가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거야. 아닌 척하면서 큰 제약을 저지른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어떤 그 종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가장 지옥이 먼저 간다. 그런 얘기라는 뜻이지. 예? 성철이 국한돼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얘기가 뭐 단순하게 비춰지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름대로 역할로 거기서 그대로 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온갖 말로서 덧붙여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탈종교화 시대는 과거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결과로서의 도달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인이라고 말하는 거, 박영영이 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본인이 진짜 신인이라서 신인인 거 그냥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암시적 요소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나는 몰라. 어쨌든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 과거에 쭉 애언록에 보면은 뭐 신인 정치라고 막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뭐 거기에 주제를 맞춰서 본인이 어떤 그 신인으로서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그 자신의 어떤 기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컨셉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아니면 어서 돈줄이 없잖아 돈줄이. 그렇게라도 해서 돈줄을 마련하고 정치적 어떤 그 공작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 저의 세력으로부터 돌파구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은 자기는 어떻게 자기 어떤 세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 그거 아니라면 자기가 뭔 힘이 있어. 자기가 뭔 힘이 있냐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뭐 대도 허경영 뭐 그러듯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훔쳐봐라. 훔쳐봐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도래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이제 그 군권 정치, 뭐 군권 선거라고 그러나, 어떻게 뭐 1억 준다, 기초연금 얼마 준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죠,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분의 강자에서 자신들이 이제 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독일의 인구가 8천 명인데 국가 예산이 1년에 350조인가 60조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대한민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600조에 달하는 그 두 배의 예산을 쓰느냐. 그런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길까지, 그 방편까지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럴듯해요. 일단은 이제 그대로만 한다 하면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뭐 40조를 쓰고 있고,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성인지 예산으로 40조를 쓰고 있고, 뭐 기타 뭐 새나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행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그 예산의 낭비, 그런 것도 상당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이제 예산을 아껴서 아끼고, 또한 그 세수 확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아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충분히 200조면은 우리나라 충분히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500조에다가 일단은 5천만 명 주려면 얼마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2천조를 영적 완화를 해서 한다는데, 일시적인 그런 양적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는 우리는 없다. 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돈이 이렇게 시장에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숫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국민의 이제 우리가 박정희가 사채 동결을 했듯이, 이 빚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빚으로 없는 셈 치고 땡땡이 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시장에 현물이 풀려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제 허경영을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허경영보다는 더 나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뭐 꽁 대신 닭이다. 그게 뭐 허경영이가 닭이란 얘기 아니고, 그렇게 이제 허경영 어떤 타이밍이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사이가 정상이면은 허경영이 어려울 것이고, 사이가 비정상이면 허경영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도덕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자격은 주어져 있다. 허경영 씨도 꽤 이제 괜찮은 어떤 인물이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게 우리 전대 대통령들은 까 보면은 다 뭐 비리에 다 얼룩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어떤 도덕적 잣대 기준으로 볼 때 대통령의 자격들을 다 박탈시켜야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존재들이다. 탐욕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발 하라든가 사피엔스에서 보면은 우리가 욕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없이 이제 다투어 경쟁하면서 다투어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한다면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의 경쟁.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아한 성장으로 이제 인류가 이제 영장류로서의 어떤 감성과 이성을 적절한 조화 속에서 우아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죄론을 주장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경영 씨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하자면은 끊임없이 험담의 주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 개인도 털어보면은 다 더스트라는 게 툴툴 이게
풀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가티브 저징, 긍정적인 영어로 뭐라고 옵티마이즈라고 하죠. 옵티마이즈, 오픈마인드인가? 긍정적인 그런 그 발언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언덕이. 그래서 항상 그 부정적인 말로서 어떤 그 비하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과 그가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조율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니, 야, 그 개똥 같은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면 이 세상은 발전을 안 해요. 발전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로가 이제 뭐 따따붙다 말을 하면은 뭐 말이 많네, 뭐 시부렁거리네, 잔소리가 많다 그러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토론 문화에 대해서 잘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지가 안 좋죠.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뭐 어떻게 어떤 논리적 구조를 짜임새 있게 맞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서로가 어떤 그 토론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대화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 사이가 성장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귀가, 들을 줄 아는 귀와 말할 줄 아는 입과, 냄새 맡지 않고 하여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대화법을 개발하고 자꾸 그 이제 나도 이제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대한민국의 환경이 가부장적 사회고 그 어떤 발언권에 대해서 함부로 그 대답을 말 대꾸 한다는 그런 그 어른들의 어떤 간섭과 그렇게 그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이 말이야.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 말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영상들을 많이 보면은 내가 말을 굉장히 더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보고 단어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로 들을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토론이라는 주제, 서로가 생각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경영 씨에 대해서 뭐 허경영 씨뿐만 아니고 이재명의 가능성,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미래가 전개될 것인가, 윤석열의 가능성,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추론해보고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안철수가 너무 힘이 약하죠.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박사급 대통령, 영어도 잘하고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대통령이 이승만 빼놓고는 거의 없었죠. 뭐 이명박은 그 노가대 영어인 것이고 또 그 노가대 현장 영어와 또 정치 영어는 또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의 미묘한 그 뉘앙스 가딩도 다 이렇게 스피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학계에서 기술 발전이랄지 국방과학에서 무기 개발이랄지 어떤 그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그 기술들이 발현이 되는 것도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암암리에 어떤 그 대한민국을 키워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제공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그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길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시각들이 있어요. 무슨 영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간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다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야지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